아들은 계속해서 엄마에게 돈을 요구해 엄마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지쳐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 나이도 75세가 되었네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과 희생은 모든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지만 제가 겪은 일은 조금 특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막 30대 초반이었고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게 삶의 이유가 되었고 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밝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도 늘 우등생이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항상 저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남편 없이도 혼자서 잘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농사일은 고되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저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신발을 엮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 날도 많았지만 아들이 저를 향해 웃으며 고맙다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피로가 씻겨나갔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저는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아들은 학업에 충실했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들은 서울의 명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농사일과 부업을 병행하며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떠난 아들은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학업에 충실하며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나중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아들이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요구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학비와 생활비 때문이었고 이후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과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낌없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첫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동안 보낸 돈이 정말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을 요구했을 때 저는 아들의 열정과 의지를 믿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계획을 세세히 설명하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죠. 그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모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제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이 예상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아들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돈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농사일과 부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털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했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제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매번 아들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정말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그러나 아들은 간절한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고 저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돈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나중에는 몇백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힘들게 번 돈을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위한 지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농사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에는 청소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 나이는 점점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7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 유일한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심각한 허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는 저에게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위한 돈을 마련해야 했기에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자주 돈이 필요하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큰 결정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아들은 미안하다며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며 돈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고 또다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매번 돈을 보낼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고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깊었고 아들의 요청을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집에 찾아와 저에게 소리치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정말 못 도와주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화를 내며 나 이제 엄마 안 봐. 라고 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았고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책임감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한 희생이 오히려 그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아들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연락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아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소식이 궁금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로부터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연락조차 받지 못한 채 아들이 결혼한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몇 년 동안 저는 아들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피곤해 보였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결혼했어요.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내 이름은 지혜예요. 아주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엄마처럼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서요. 저는 놀란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엄마를 뵙고 싶어 했는데 내가 계속 미뤘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엄마한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를 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하며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엄마 얼굴을 보러 오지 못했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지지해줬어요. 지혜는 처음부터 엄마를 찾아뵈어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지혜는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어요. 그녀는 매일 저에게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는지를 말하며 엄마의 사랑을 알게 해줬어요. 지혜는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격려해줬어요. 아들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는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녀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엄마를 찾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변화한 것일까? 아니면 또다시 돈을 요구하려고 찾아온 것일까?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해요. 이번에는 사업 자금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요. 결혼 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저는 아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시 돈을 보내주면 이전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가족을 위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정말 못 도와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이번에는 꼭 갚을게요. 저는 아들이 이번에는 진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의 요구는 점점 더 빈번해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이번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정말 못 도와주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와 준 그날은 제게 큰 기쁨이자 위로였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저와 함께 하려는 마음을 보여준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고 저는 그녀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저를 자주 찾아오고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과 며느리의 도움 속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과 달리 더 성숙해졌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그는 이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가 다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점차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눈 소중한 이야기들, 며느리와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상처와 아픔은 점차 희미해져가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닌 저와 함께하며 가족을 지키는 성숙한 어른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 중 하나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그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도 그들의 곁에서 지지해 주되 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그로 인해 그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잊지 말고 항상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그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모두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들이 저를 돌봐주는 차례입니다. 그는 저의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언제나 저희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는 아들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고비가 있지만 그 고비를 넘으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때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의 사랑과 희생을 진심으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찾은 이 행복이 앞으로도 오래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